안녕하세요. 시대인재 수학 강사 이수환입니다. 자, 오늘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대비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작년에 중간고사가 2학기 때 어떻게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써놨는데, 사실 이 문제들마다 어떤 문제였고 그다음 어디에서 출제됐는지는 당장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 뭔가 여기에서 또 출제될 것이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자, 다만 1등급 변별 문항이 작년에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2등급 변별 문항은 몇 문제 출제됐었고, 얘네들이 각각 어떤 단원에서 나왔는지 정도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서답형 3번이었던 17번이 얘가 오류 문항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나왔었는데 얘가 재시험으로 돌아가면서 재시험 문항이 되게 쉬운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문항은 제외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10번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문제는 집합이었습니다. 집합이었고, 그 다음 14번에서도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존의 작년 기출에서 보면은 1등급 변별 문항이 각각 집합이랑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왔다라는 거 캐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분명하게 도형의 방정식에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실제로 이 20문제 중에서 집합 문제가 6문제가 나왔어요. 6문제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온 건데, 그럼에도 10번, 그리고 13번, 그리고 16번 을 제외하고는 사실 집합 문제인데 굉장히 쉽게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문제들을 끌고 가는 게 도형의 방정식에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났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작년에 이렇게 오류 문항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은 실제 시험 볼 때는 오류인지 아닌지 몰라서 여기에서 좀 많이 헤맨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학교 선생님께서는 오류인지 모르고 출제했다라는 거를 감안해 보면 실제로는 1등급 변별 문항을 2문제 를 도형의 방정식에서 내셨다.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역시나 도형의 방정식을 정말로 도형으로 잘 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는 약간 어느 포인트에서 달라질 것이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부교재하고 교과서에서 변형이 좀 더 다수 출제될 것이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지금 기출 기반이랑 올해의 1학기 기출들에 상이된 점이 뭐냐 하면은, 부교재하고 교과서에서 변형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 중에서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교과서하고 부교재를 정말 완벽하게 풀 수 있다면 내가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지만 문항 중에서 독해 능력이 중요한 문항들, 그러니까 약간 좀 논리적으로 내가 해석을 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판을 짜야 되는 문제들이 좀 등장하다 보니까, 자, 특히나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은 이번 기말고사 서답형 마지막 문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분석 영상을 찍을 때 주요 문항들에 대한 풀이를 하는데, 그때 마지막 문제들을 보고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이거 별로 안 어려웠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나 이번 기말고사 때가 많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이 얘기를 듣기 전 그 시험장으로 돌아갔을 때 왜 못 풀었느냐 라고 하면은, 굉장히 낯선 형태로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능력을 배양할까 생각해 보면, 정말 낯선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에 A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A 형태로 안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태로 써져 있어도 내가 A로 해석할 수 있게끔 요 부분이 계속해서 연습이 돼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게 다른 학교들이랑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조건이 중요한 문항들, 이 부수적인 조건이란 뭐냐면은, 자, 문제들을 보아보면 갑자기 맨 마지막에 단 A는 정수이다, 아니면 단 A는 4의 배수이다,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단 하고 나오는 그 문제, 그 조건들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짧은 식으로 바뀐다라는 걸 학생들이 빨리, 우리 학교는 이런 조건들이 되게 중요해라는 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면서 2학기 내신 대비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1학년에 대해서 심화반과 실력반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심화반은 도대체 어떤 걸 공부하고 실력반은 어떤 걸 공부할까? 여기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문제들을 1수준과 2수준과 3수준으로 좀 나눠봤어요. 자, 그럼 1수준은 뭐냐면 그냥 전반적인 유형이다. 전반적인 유형. 그냥 우리가 어떤 뭐 센을 사든지 어떤 시중 문제집을 샀을 때 그냥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자, 근데 2수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부교재하고 교과서에 대한 변형 문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또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중에서 좀 더 주요한 문항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수준은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석형 문제들. 해석형 문제들 생소한 조건을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설지 방향대로 풀 수 있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은 조금 더 교과서를 뛰어넘는 풀이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3수준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보면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1수준은 어느 정도 워크북으로 그냥 대체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2수준에서부터 출발해서 3수준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특별한 풀이들에 대해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좀 더 특별한 풀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화하고 가자. 이미 이번 방학 때부터 학생들이 좀 체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바로 제 시선과 동일시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기 중에 분명하게 체화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으로 들어가자. 요게 이제 심화반의 목표고 결국에는 정교권을 유지하자. 우리 수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고득점하자. 이거고, 자, 실력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저한테는 뭐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1수준부터 2수준까지 이렇게 반복합니다. 반복이 중요한데 단순히 그냥 한 번 하고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지 아니면은 내가 아는 척하고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들어가 줍니다. 자, 그게 심화반과 실력반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또 하나는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심화반에는 일단 잘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실력반에서 아직 확실하게 이 친구가 뭐 최상위권으로 올라갔다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성실성을 보여서 이 친구는 분명히 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미 제가 계속해서 심화반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또 실력반에서도 분명히 이 친구는 심화반에 가서도 잘할 아이인데 이 친구 스스로 원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조금 선행이 많이 안 나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교육과정 외풀이를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은 자발적으로 실력반에 좀 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 요 다음 타이밍에 올라가야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추천을 해서 실력반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비재원생, 지금 다니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지금 공부할까가 되게 헷갈린다면 그냥 편하게 입반 테스트 보고 저하고 상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심화반과 실력반은 이런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정말 성적을 잘 받고 그리고 실력도 오르려면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좋은 강의, 그 다음 컨텐츠, 그 다음 관리. 요렇게 딱 세 가지인데 좋은 강의는 어차피 제가 잘 준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컨텐츠하고 관리는 어떤 게 들어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컨텐츠는 일단 제가 라이벌 매스랩 소속이고요. 그리고 부교재 아직 지금 현재 오늘이 이제 8월 8일인데 아직 계약을 하지 않다 보니까 부교재가 뭐다라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부교재가 나오는 순간 제가 바로 작업에 돌입하고 그 다음에 5레벨, 5가지의 레벨에 대해서 계속 변형을 만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자체 제작한 그러니까 엔젤을 이미 1차적으로 이번에 이제 배포를 하는데 중동고에 확실하게 맞춰진 엔젤입니다. 중동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소한 조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과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정도 레벨까지만 물어봤는데 중동고는 여기까지나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엔젤을 만들어서 그리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컨텐츠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시밀러 테스트, 그 다음에 코어 엣지 테스트, 손풀이 노트, 프린트 변형 과제, 오답 노트, 자체 제작 엔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시밀러 테스트입니다. 자, 요건 뭐냐 하면은 중동고가 정말 아예 배치까지 똑같은 시험지를 중동고 시험지와 제가 만들어서 학생들 매일 올 때마다 시험을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 가서 내가 1번부터 20번까지 가는 데 있어서 평소에 예를 들면 12번에서 항상 좀 막혔었어.
그러면 12번은 과감하게 넘어가 버리고 혹은 10번을 푸는 데 있어서 내가 이쯤에서 한번 막혔어. 그러다 보니까 막혔을 때 긴장하지 않고 똑같이 막혔는데 우리 당황하지 말고 바로 뒤에 문제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서답형에서 최대한 점수를 챙기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적과 등급을 맞자 라는 형태의 연습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시밀러 테스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요 코어 테스트와 엣지 테스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중동고 시험 문제 20문제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13문제는 사실 그 정도로 어렵지는 않아요. 타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막 특출나게 어렵다? 그건 13문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오답을 받아오는 걸 보면 그건 13문제에서도 분명히 오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20문제니까 그냥 한 문제당 편하게 5점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13문제 어렵게 나오지 않는 거 그냥 다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65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65점이면 중동고에서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문제를 정확하게 맞추자. 근데 우리 50분 동안에 이 13문제에 몇 분을 투자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1등급을 도전한다라는 기준에서는 20분 동안 13문제는 다 풀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엣지 테스트는 뭐냐? 우리 7문항만 넣어놓은 테스트예요. 7문항만. 자, 그러면 요 7문항은 뭐냐? 확실하게 중동고의 색깔이 들어간 확실한 연습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들을 30분 동안 풀자. 자,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아예 구분해서 이 코어 테스트를 넘겨보면 1번, 2번, 3번, 4번 다 써져 있는데 뒤쪽, 객관식 뒤쪽이나 서답형 뒤쪽 문항들은 아예 공백입니다. 문제 번호만 있고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테스트들을 통해서 뭘 연습할 거냐면은 시간 관리 능력을 연습할 것이다. 이게 타 학교보다 중동고가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연습했는데 학생들도 확실하게 여기에서 만족도가 좀 높아요. 자, 그러면 자기의 위치에 맞춰서 코어 테스트에 좀 더 집중해서 과제 완성을 한다. 엣지 테스트에 좀 더 집중해서 과제 완성을 한다가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학생들하고 다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추천을 좀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는 코어 테스트에 되게 집중했다가 성적이 좀 올라서 이번에는 선생님 제가 엣지 테스트까지 좀 노려볼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 두 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손풀이 노트인데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업을 들을 때 필기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최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두 손 자유롭게 하고 앞에 있는 사람과 최대한 생각을 맞춰가야 돼요. 근데 필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느낌은 나지만 실질적으로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아예 필기하지 마라 요거예요. 어차피 내가 다 필기한 거 주겠다. 그래서 손풀이 노트가 따로 나가서 이것도 또 다른 숙제가 돼줍니다. 자, 이제 중동고의 맞춤형 가장 큰 건 프린트 변형 과제. 우리 시밀러 테스트하고 코어 엣지 테스트 얘네 둘에도 계속해서 부교재 변형이 들어가줘요. 부교재 교과서 변형이 들어가 주는데 아이의 변형 과제도 따로 줍니다. 자, 근데 다 합쳐보면은 보통 이제 하나의 시험, 그러니까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하나의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거의 1000문제 정도는 푸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1학기 중간 기말보다는. 그래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제 예상으로 아마 한 700문제 정도 풀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어쨌든 프린트 변형 과제가 요렇게 제가 직접 제작해서 나가는데 총 5회차 나갈 거예요. 40문제씩 5회차, 그러니까 워크북 형태로는 200문제가 나갑니다. 자, 근데 요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심화반과 실력반이랑 동일한 과제로 나가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오답 노트인데 학생들이 결국에 틀리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틀렸던 거 사실 다시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렸던 거 테스트, 그 다음에 과제 다 오답 노트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아예 그냥 풀이 과정 없는 형태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학생별로 배부가 된다. 자, 그 다음은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말씀드린 거는 자체 제작 엔제인데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새벽에 이제 끝내고 나면은 중동고에서 왠지 이런 문항들이 이번에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그 만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줍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다른 학교 기출을 보는 게 아니고 중동고 기출만을 계속 생각해 가고 분석해 가면서 이번에 요거 안 물어봤으니까 이거 분명히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심화 주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자체 제작 문제인데 이번에 2학기 들어가는 형태에서 입반 테스트 보는 학생들은 아마 오면은 하나씩 다 받아갈 거예요. 그래서 해설까지 제가 다 직접 썼으니까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 풀면서 아, 이런 문제를 이제 나는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조금 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크게 당일 오답 클리닉, 토요일 클리닉, 스터디 카페 제공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당일 오답 클리닉은 10시에 수업 끝나고 일단 과제가 좀 미흡하다라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무조건 남습니다. 강제적으로. 자, 그 친구가 부모님의 허락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같이 스터디 카페로 이동해서 제가 같이 가기 때문에 어차피 가서 모르는 문제는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워크북, 테스트 오답을 완성해야 된다. 그리고 미흡한 숙제들도 완성해야 된다. 자, 또 만약에 숙제를 깔끔하게 해왔고 테스트도 잘 봤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에 대해서만 자율인데 만약에 우리 아이는 꼭 남아가지고 이제 클리닉을 다 항상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친구들은 따로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요일 클리닉이 추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답 클리닉, 그러니까 당일의 심야 클리닉이랑 토요일 클리닉은 좀 차이가 있어요. 토요일에도 그냥 오답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토요일에는 따로 중동고 특화로 나오는 주제들, 계속해서 중킬러 이상급으로 나오는 주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하는 과정에서는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5개를 주제별로 한 주마다 하나씩만 확실하게 자료를 제가 따로 만들어서 토요일에 그거를 체화하고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토요일 클리닉이 추가될 것이다. 그러면 언제냐라고 하면은 우리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1시 반부터 5시 반이어서 밥 먹고 와서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리고 실력반 같은 경우는 수업이 6시부터 토요일에 10시이기 때문에 그 전에 2시부터 5시에 와서 클리닉을 완성하면 된다. 요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토요일 클리닉에 못 온다라고 하면은 따로 저한테 얘기하고 자료를 받아가면 그거는 숙제로 반드시 저한테 검사를 받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스터디 카페 제공인데 라이벌 독학관 M관 여기에 기본으로 월 20시간씩 들어가고 여기에서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서 저하고 뭐 약속을 한 친구들은 제가 조금 더 충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수업 후에 가는 클리닉도 요 클리닉관이에요. 요 클리닉관. 자, 그래서 이동해서 한다. 자, 그 외에 숙제, 그러면 테스트 오답 관리, 매 수업 후에 리포트 어머님들께 다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등원 시에 핸드폰 수거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 저한테 뭐 수업을 보내셨을 때 연락이 안 돼요라고 하면은 저한테 혹은 아니면 제 업무 폰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적절한 조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학원 가면 핸드폰이 없다. 그게 클리닉이든 아니면 수업이든 무조건 핸드폰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중동고일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심화반과 실력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데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시대인재 공박쌤과 같은 교재를 아예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동고반은 조금 더 추가돼서 중동고 특화 교재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S반과 함께 최상 난이도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교재하고 워크북 모두 컨텐츠 S 사용하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해설들도 다 만들어진 강사급에서, 저를 포함한 강사급에서 다 만들어진 해설들이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도 굉장히 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심화반 같은 경우는 입반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입반 테스트 안내는 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반 같은 경우는 수요일과 토요일 6시부터 10시인데, 자, 일단 실력반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있더라도 아직은 공부가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학생이 있다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멘탈 코칭까지 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진중하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실력반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반 분위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왔을 때 의지가 없다면 적응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의지가 확실하게 있는 채로 와줘야 된다. 자, 이렇게 되고 워크북이 조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S까지 갈 수 있는데
숙제를 정말 잘해오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하고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한 경우 지금 S도 제가 주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따로 하고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8월 18일과 19일 이렇게 개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깔끔하게 좀 표로 정리해 보면 일단 화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여기 파란색이 심화반이고 수요일, 토요일 저녁 이렇게가 실력반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화반 입반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은 심화반 입반 테스트를 하면 저하고 무조건 개별 상담이 들어가줘요. 그게 학생이든 학부모님이든 저하고 개별 상담이 들어가서 이 친구가 지금 약한 게 무엇이고 이 친구가 강한 게 이거니까 앞으로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가 개별 상담을 드리는데, 자, 시험을 안 보고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난 6월 모의고사 100분위가 98%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잘 봤다 라고 한 학생들, 혹은 학교 성적표 나는 1등급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업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내용이 다 이해될 거고 저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은 무시험 전형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학원에 연락 주시면 이제 안내가 따로 나갈 거고 뒤에 제가 따로 문의처를 제가 남겨드릴 건데, 자, 어쨌든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2 전범위고 20문항 50분 동안 학교 시험과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하고 아이의 배치까지 똑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 제가 객관식 14개랑 서답형 6개 똑같이 보는데, 그래도 입반 테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풀이 과정까지 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본 상태에서 개별 상담이 진행된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업 문의할 때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막혔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지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합니다. 개별적으로 상담하는데도 이 학생이 분명 필요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기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의 있으신 경우에는 카톡 채널 이용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카톡에 이제 시대인재 이수한 T까지만 하면은 그냥 바로 나와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문의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연구실 번호 문자 전용이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따로 또 드릴 겁니다. 답장 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전화 드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동고 정말 이제 1학년 한 학기가 지나갔는데 앞으로 남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통해서 확실하게 2학기 때 성장하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중을 넘어서 정상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수환이었습니다.